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를 장악한 걸까요? 자, 삼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부쩍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 사법부가 정권에 장악됐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물론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지탱하기 힘듭니다. 이제 폭력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월간 신동아, 동아일보가 발간하는 월간지 신동아가 아주 흥미있는 기획을 했습니다.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6인이 본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논란, 이런 제목입니다. 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 대법관을 지냈거나 이 헌법재판관을 지낸 6명, 대법관이 5명이고 헌법재판관이 1명입니다. 이 6명한테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를 물었습니다. 뜻밖의 답변, 그리고 예상됐던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일단 헤드라인만 봐도 상당히 눈길일 겁니다. 지금 6명의 이 전직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관인데요. 1명의 대법관은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냥 A 대법관입니다. 자, 여기에 응답한 대법관은 김황식 전 대법관, 박시환 전 대법관, 박일환 전 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 그리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그리고 익명의 A 전 대법관입니다. 6명이 답했는데 그 헤드라인만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김황식 전 대법관, 공소장 비공개, 법률적 근거와 정당성, 국민이 의아해해. 자, 추미애 장관의 이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박시환 전 대법관, 대통령 처지에서는 100% 자기 사람으로 대법원 채우고 싶을 것. 박시환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정권에서 대법관에 임명된 진보 성향입니다. 그런 박시환 전 대법관조차도 대통령 처지에서는 가능하면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한다, 이런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 박일환 전 대법관. 고위법관 대거 퇴직은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의 결과. 최근 법원에서 판사들이 대거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호훈 전 대법관, 사법부 내부 문제가 정치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자, 지금 사법부가 정치 바람에 휘말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공수처는 검찰개혁이 아닌 개혁이다. 정권 향한 수사 불가능. 야, 정말 화끈합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공수처 개악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익명의 A 대법관입니다. 너무 강해서 아마 신동아가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A 전 대법관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이건 조금 본인한테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렇지만 신동아가 보도했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방 사단장이나 하던 어리숙한 김명수가 참모총장 돼. 후방 사단장이나 하던 어리숙한 김명수가 참모총장 돼. 이 말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자, 하이라이트는 뒤에 있습니다. 자, 한 명씩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대법관 출신들답게 아주 명쾌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가장 큰 것은 지금 전현직 판사들이 대거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달리하고 있다, 이런 논란입니다. 자, 사법부 내부 비리를 고발한 주인공들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의 1차 인재 영입 명단 20명 중 단연 눈에 띄는 인사는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전 판사다. 양성태 사법농단을 의혹을 제기한 이들은 민주당 입당을 두고 사법부 원로들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자, 여당 대표를 지낸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한 것, 추미애 장관 이야기입니다.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들에 대한 좌천 성격의 인사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이 6명의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 인터뷰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지낸 인사 6명이 취재에 응했습니다. 자, 먼저 김황식 전 대법관. 총선을 앞두고 사법농단 이슈를 제기한 판사들.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온당치 않은 것으로 본다. 국민이 사법부를 어떻게 볼지 걱정이다. 자, 대법원 구성 편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사법개혁은 사법을 잘 이해하는 법원 내부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법원 사람들이 주체가 돼 하는 개혁이 권력 분립이나 사법개혁의 본질에 비춰 바람직하다. 외부 인사도 법원을 잘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한다. 법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리고 지금 대법원 구성은 다양성이라는 이름 하에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없이 계속 해오던 것을 갑자기 바꿨다. 법률적 근거와 정당성이 있는지 국민이 의아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박시환 전 대법관. 박시환 전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6대 위원장으로 임명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 인물입니다. 김영란, 김지영, 이홍훈, 전수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오영제로 불린 진보 성향 판사입니다. 자, 현직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곧바로 민주당에 입당한 것에 대해서는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정치를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직권남용 관련 기소와 재판이 늘어났다. 제임스 전에 어땠나? 내 기억으로는 한 건도 없는 것 같아. 학업심이나 대법원에 있을 때 직권남용죄 관련 재판을 해본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 과거에 잘못된 것을 문제 삼을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직권남용이 없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에는 직권을 가진 사람이 다 정권과 검찰이었으니 기소를 안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문제로 드러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박일환 전 대법관. 문재인 정부의 법관 인사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퇴직한다는 얘기인가? 여러 복합적인 사정이 있겠으나 법원이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를 하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판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고위법관 대거 퇴직은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의 결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박일환 전 대법관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자, 판사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 법원 내부 판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지금껏 열심히 일한 사람을 한 번에 내치는 것도 그렇고 법원 판사들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홍훈 전 대법관 역시 소수 의견을 내서 유명한 진보 성향 판사. 자,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개혁 일환으로 설립된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 대법관조차도 판사들의 정치권 진입을 두고 정권 유착과 사법부 독립을 의심받을 수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나가서 정치를 하려면 변호사를 몇 년 하든가 해야지 사법부와 거리를 둔 다음에 하는 게 좋은데 현직에 있는 판사가 바로 정치에 입문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반드시 없애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의 확보인데 공수처는 기존 제도보다도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의 취약함을 드러낸다. 공수처장 임명은 역관제다. 선거에 기여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자기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민변 등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구조다. 역관제는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제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에서 하는 수사를 뺏어갈 수 있는 구조다. 수사도 역관제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정권을 향한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인 A, 익명의 전 대법관. 아주 말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김명수가 문제다. 후방사단장이나 하던 어리숙한 XX가 참모총장이 됐다. 전체적인 전망도 없고 공부도 깊지 않은 사람이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에 있을 때 일부러 그런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뽑았다. 사법기관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한 선택이다. 자, 이 말은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말 전체적인 전망도 없고 공부도 깊지 않은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저는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주관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신동아가 보도한 A 전 대법관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도 비판은 하지만 한마디로 공부도 깊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합니다. A 전 대법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김명수를 통해 사법부도 주무를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사법농단을 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다. 내 경험치에 비춰보면 법원 행정처라든지 대법원장이 직간접적으로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를 본 적이 없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현직 판사 영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법부로부터 이만큼 지지를 받는다는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려고 영입하는 것은 문제다. 결국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신동아를 사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더 심한 말도 있지만 소개해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진성호 유튜브 방송은 가능하면 팩트에 기반한, 사실에 기반한 방송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6명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말 들어보면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가 지금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대충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